지난주에 한 거 복습 많이 하셨어요?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하신 줄 알고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한 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게 같습니다. 행렬. 번역이 굉장히 잘 된 번역이에요. 행하고 열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는 매트릭스인데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다 보셨죠? 네.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영화 매트릭스가 왜 매트릭스인 줄 아세요? 컴퓨터가 행렬로 돼 있죠. 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또 아무 생각 없었어. 아무 생각 없이 주인공이 잘생겼다. 컴퓨터의 세계 너무 디지털의 세계다. 이게 5원은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마터 혹은 마테르 엄마라는 뜻이죠. 그죠? 스타마트 마테르 승모의 슬픔. 그 마테르는 이게 엄마로도 있지만 여자라는 뜻도 있고 해서 자궁입니다.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는 사람들이 어떤 저장고에 있어서 자기들 길을 빨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그죠? 어디 나중에 2편에서 그게 나오죠. 그렇게 된다는 게 1편에는 안 나오고 그게 그 매트릭스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뇌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만 하고 실제 공간에서는 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것을 행렬이라고 했냐 하면 숫자들을 이렇게 잘 모아놓은 것을 행렬이라고 해요. 숫자들을 가로로 배치하고 세로로도 배치해서 이거를 묶어 놓은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을 행이라고 그러고 세로 방향을 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행렬의 모습을 보신 적은 있어요. 좌표의 순서상을 나타낼 때 두 개로 나타내는 걸 그저 보셨죠? 순서상 우리가 1,2 이런 식으로 평면에 있는 좌표를 우리 생활에서 쓰는 좌표를 나타낼 때 수를 두 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가 하나 있는 건 행렬인가? 아닌가? 행렬이죠. 행하고 열이 한 개씩 있다는 뿐이지 어쨌든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행렬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수적인 것을 양을 표시하는 기본 수 하나로 표시하는 것보다 더 확장된 개념인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왜 저런 걸 하느냐? 왜 수학자들은 저런 걸 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또 잘 써먹는 사람들은 잘 써먹는단 말이에요. 특히 인공지능에서는 행렬이 없으면 우리가 그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화학습이라는 거죠. 그 행렬을 사람들이 혹은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다 발견이 됐나? 이게 굉장한 의문이죠. 행렬이 재밌는 게 서양하고 일본에서 거의 동시대에 같이 발전했습니다. 동시대에 발견을 하고 동시대에 같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애석하게도 역사가 잘 발전하다 끊겨버렸고 동양은 없습니다. 동양의 다른 국가는 없습니다. 일본이 있었고 서양에도 그들이 있었는데 거의 동시대에 했는데 일본은 조금 더 앞섰어요. 그 발견들이.
행렬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저는 행렬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동기가 필요하죠. 자, 우선 2번 1차 연립 방정식을 이수가 2개 이고 차식이 1차식이 차수가 1차인 연립 방정식. 우리가 어려운 거 생각 안 하고 가장 쉬운 거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이걸 할 거 2x 더하기 3y는 5 3x 더하기 5y도 5. 초등학교 때 퀴즈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3, 4학년 때. 사실 좋은 퀴즈는 아닌데 가까이 합이 몇 개고 돼지다리 몇 개가 합일 때 닭은 몇 마리고 돼지가 몇 마리인가 하는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풀이법은 그 나이 때 제일 좋은 풀이법은 일일이 트라이앤에러로 찾는 겁니다. 그걸 푸는 게 아니에요. 푸는 거는 그런 방식을 몇백 번 하고 나서 풀어야 돼요. 그런 방식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깨우치게 되는데, 근데 벌써 초등학교 때 저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단계를 그냥 뛰어넘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중학교 이상의 수학을 다 배우고 중학교 이상의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 방정식을 풀 줄 아시죠? 네. 답은 뭡니까? 예? 1, 1. 예. 그게 트라이 앤 에러로 하신 거죠. 대충 집어넣어 보니까 답이 나온 거죠. 그죠? 답은 1,1입니다. x는 1, y입니다. 그럼 실제 전략은 무엇인가? 저걸 풀 때. 어떻게 풀어요? x를 구해요? 네. 엑셀만 3y를 뒤쪽으로 넘겨서 3y를 어디로 넘길까요? 얘를 이사 네. 어떻게? 5-3y를 만들고 2x는 5-3y로 만들고 2를 나누면 x가 나오니까 1을 나누면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i 하고 이렇게 네. 가면 3 곱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y 더하기 2y는 5. 그래서 y에 대해서 미지수는 하나니까 풀겠다. 이게 얼마지? 2분의 15 빼기 2분의 9 y 더하기 2y는 5. 2분의 15 6은 4 2분의 5y는 5 15 빼기 5y는 10 y는 1.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저걸 뭐라고 하더라? 대입법이라고 하나? 자, 이 방식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방식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 식을 더해가지고 두 식을 대해서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5x 더하기 5y 5x 더하기 5y는 10 1이라고 2라고 하며 또 그럼 똑같이 뭘 똑같이 5 나누면 5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2 그래서 전부 때려가지고 아니 그게 그러면 x 더하기 y가 2게 되는 건 1, 1도 있고 0, 2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X를 만들어 보세요. x를 그러면 뭐 여기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y는 2-x에서 또
또 여기 네. 어떤지 저기 어떤지. 결국은 방법은 한 가지네요. 똑같은 거네요. 그죠? 쌤이 말씀하신 거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나. 예? 그래프를 그려서. x는 제로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 점이 1, 1이라는 건 어떻게 알죠? 그게 정확히 1,1인 줄 어떻게 아느냐고. 1.0001,1.0.99999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단순하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 찍어서 그리려면은 제일 만만한 자연수를 1, 2 이렇게 찍어서 그리다 보면 그렇게 자연수가 만만하다고 누가 아니, 그 저는 굉장히 무서운데. 모는 종이에 있는 그런 거. 모는 종이에 오는 종이는 정확하지 않죠.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러면 지금 이걸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원 1차일 때는 이런데 만일 이게 미수가 3개이다 하면 이 전략을 쓰기가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그 전략은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된, 아니 좀 많이 일반화된 것도 아니고 변수가 3개일 때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다른 방법을 배운 게 있을 겁니다. 방정식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해도 저 식 전체의 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조작을 해서 식 중에 하나의 변수를 하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3을 곱하고 여기 2를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3을 곱해주면 우리가 6x 더하기 9y는 15 2x 더하기 6x 충분하네. 주기가 여기 6x 4y 10 해서 똑같은 식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게 두 개 있으니까 두 식을 서로 빼주면 여기서 얘를 빼줘서 새로운 식이 다시 나오죠. 그럼 6x 더하기 9y는 15고 여기서 빼주면 여기서 남는 식은 5y는 5.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y 값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5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저걸 다시 쓰면 6x 더하기 9y는 15, y는 5. 자,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짝짓는 거 좋아합니다. y는 1.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얘를 대입을 해도 되고 9 빼서 빼주면 되죠. 그러면 6x 왜냐면 같은 전략을 계속 써내가는 거예요. 6x 더하기 9y는 15인데 여기서 9 빼서 빼줬으니까 없어지고 얘는 6 여기는 y는 1이 나오니까 다시 이 쌍에서 x는 1이 나오죠. 그죠? 그죠? 자, 이걸 누가 했냐? 가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전략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쪽이라고 봐요.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y를 구하고 그 다음 x를 구하죠. 그죠? 그러면 변수가 3개인 것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차례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뭐지 가우스는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방정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의 여기서 진짜 배기는 뭐냐? 진짜의 그 가우스의 놀라운 통찰은 지금 일식 두 개를 조작해서 이걸로 만들고 일식을 조작해서 이걸로 만들고 이걸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조작의 대상은 x와 y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손을 안 댑니다. 오로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만 조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x, y를 생각을 버리고 x, y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숫자들만 갖고 다시 써보면 여기는 x, y에 대해서는 잠시 있고 2, 3, 2, 5가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얘들 개수를 맞춰서 조작을 하면 그 다음 조작은 6, 9, 6, 4, 15, 10이 되고 그 다음 조작은 6, 9 여기는 뭐죠? 0이죠. 그죠? 여기는 5, 15, 5가 되고 6, 9, 15 0, 1, 1이 되고 그죠? 그 다음 조작은 6, 0, 6, 0, 1, 1이 되고 마지막 이걸 또 나누면 1, 0, 1, 0 됩니다. 그죠? 이게 굉장한 통찰입니다.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중요한 것은 개수라는 거죠. 개수의 조작만을 가지고 곱해주고 자 이게 우리가 행에 있는 숫자들을 곱하고 더해서 그리고 빼주거나 더해서 곱해서 빼주거나 더해서 마지막에 이런 형태가 만들면 우리가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가우스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럼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연립 방정식에 나와 있는 개수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조작으로. 그리고 이 방식이 좋은가는 뭔가 하면 이것도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그죠? 우리가 유한한 방식을 통해서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행렬의 형태가 나타나죠. 숫자들을 모은 것들, 행의 형태, 열의 형태로 모은 것들이 나타나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들을, 개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이제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 그러면 지금 어떤 특정한 여기에 나와 있는 특정한 유언1차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질문을 할 차례죠. 우리가 이런 조작을 통해서 항상 답을 얻을 수 있느냐? 질문을 할 수 있죠. 누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항상 모든 경우에 옳은 답을 줄 수 있느냐? 그럼 답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느냐?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답을 줄 수 없는 게 있다면 이 개수의 성질들에서 얘들이 어떤 성질을 가질 경우에 우리가 답을 못 얻느냐 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면 행렬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느냐?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탄생을 했다.
그리고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개수들의 조작만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고 안 풀고는 여기 있는 개수들의 형태에 관해서가 뭔가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차근차근 하다 보면 저것의 조작에 관해서 많은 규칙들을 발견하고 저 조작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무엇인가가 이제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행렬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행렬을 배우셨던 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근데 행렬 이렇게 안 배우셨죠, 그죠? 처음에 조작하는 법만 먼저 배우고, 행렬의 곱을 배우고, 그렇죠? 근데 또 행렬의 곱이 왜 그렇게 정의되는가는 말도 안 해줘요. 정의를 뭔가 할 때는 왜 그렇게 정의가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저 수업 시간 처음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수학에서 가장 그 위대한 사람들은 정의를, 어떤 용어의 정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자들은 정의를 잘 이해를 하면 정리는 그냥 나온다고 그래요. 정리의 증명은 그냥 나온다고 그래요. 뭔가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를 정의를 잘 해줘야 우리가 결과가 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를 한 번씩 해봅시다. 세 가지 답이 뭐였죠? 이러한 조작에 항상 답을 주는가? 이러한 조작이 답을 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 혹은 답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그것은 여기 있는 수의 나열 혹은 그 행렬의 모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마스크 끼고 3시간씩 한다던데 30분만 해도 굉장히 덥네요. 애들도 힘들겠네요. 애들은 뭐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더 간단한 경우를 관찰해 봅시다. 더 간단한. 자, 이론 1차보다 더 간단한 건 뭐 있겠죠? 이론 1차죠. 그러면 4x는 너무 쉬운 예보다 조금 어려운 예를 들어 2x는 4.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 줄은 거죠. 미지수의 개수 하나, 10도 1차씩.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4를 곱해서 2를 곱해서 4가 되는 수가 뭐냐? 그걸 발견하기는 쉽죠. 뭐죠? 2. 자, 여기서 답이 2가 왜 2가 나왔죠? 오빠 사야 돼. 그게 그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2를 곱하기해서 4가 된다고 하는 거는 자기 머릿속에 저게 답이 암기로 돼 있거든요. 암기로 돼서 끄집어낸 거예요. 어떤 논리의 단계로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저기 왜 답이 2야 했는데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바로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모르냐 이 멍청아. 아니 2개짜리 묶음을 2개 넣어야지 4개가 나오는 건 애들도 알 텐데.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의 2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다행히 곱셈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x는 2.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런 1차 연립 방정식이 해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죠? 자, 일반적인 1차 방정식이 이런 꼴이죠. 그죠? 근데 이걸 풀 수 없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A가 0일 때죠. A가 0일 때란 말은 A에 역수가 없을 때. 이 방정식을 풀 수 있고 풀 수 없다는 성질은 어디에 의존을 하느냐? 얘의 성질에 의존을 합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해서 저 당연한 걸 왜 하냐 또 생각하시겠지만 이 당연한 것이 왜 필요한 걸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단계를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고 답을 구하는 방법은 A의 역수를 곱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지수의 표기를 아니까 혹은 A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X는 A는 0이 아닐 때 이렇게 풀 수 있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A가 0이면 저런 식이 생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식이 생긴 게 아니라 물어볼 수는 있죠. 야, 0x는 2 이거 풀어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안 한다라는. 아니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0x는 0 이런 질문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에 대해서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없는 경우고 이 경우는 모든 수가 답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방정식의 모양은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이 개수들의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온 1차 연립 방정식도 개수들의 모양에 의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결정이 되는가를 힌트를 얻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의 역수를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실수 집합에서 0이 아닌 수는 모두 역수를 갖고 있으니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은 이미 방정식도 배웠고 함수도 배웠으니까 함수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함수의 입장에서. 자, 그랬죠? 방정식과 함수와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세 개가 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했죠. 방정식의 그래프, 함수, 혹은 함수의 그래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대수와 기하, 산수, 산수는 대수지. 대수와 기하와 해석학, 해석을 다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방정식을 주어졌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프로 풀 수 있는 거고 함수의 입장에서 풀 수 있는 거고 함수가 주어지면 방정식 입장이나 그래프로 풀 수 있는 거고 얘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나 얘로 푸는 거죠.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는 방정식과 함수로 푸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거예요. 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차 곡선을 했는데 옛날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2차 곡선을 자와 컴파스만으로 그리고 풀었다고 했잖아요. 교점을 구하고. 근데 방정식과 함수가 들어와서는 순전히 계산에 의해서 다 풀고 푸는 굉장히 우리가 강력한 도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함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봅시다. 함수 입장에서 예를 하면 얘는 y는 2x라는 함수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쪽 실수에서 여기가 x가 있으며 여기에 뭐가 되는 거죠? 2x라는 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2x는 4라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 4가 있으며 2x를 해서 4라는 점에 갔으며 어떤 점이 이쪽 4로 가는가를 찾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를 보면 그러면 4에 대해서 자, 이것을 fx라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것을 함수 fx라며 이 주어진 점에 대해서 이것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역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것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성질을 찾으면 역함수가 존재함을 보이면 되는 거죠. 혹은 역함수가 존재하면 항상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방식은 훨씬 파워풀한 게 특정한 함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방정식이 아니라 여기 있는 값들을 임의로 뭘 줘도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우리가 2x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역함수는 뭐죠? 2분의 1x죠, 그죠? 그러니까 5를 주면 원래 여기 값은 2분의 5구나. 자, 이 생각을 아까 행렬에 대해서 넘겨서 적용해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행렬의 반을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가요? 어려우세요? 네. 그러면 이론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셨으니까 특히 이게 홍일점으로 계시는 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주장을 하셨으니까 이런 사람도 한 사람쯤 있어야죠. 2원 1차 연립 방정식의 일반적인 꼴을 한번 봅시다. 일반적인 꼴 ax 더하기 by는 여기 어떤 수거하는 것을 우리가 x 다시라고 하고 cx 더하기 by를 y 다시라고 합시다. 아까 2x 더하기 3y 3y는 5 3x 더하기 2y는 5의 꼴을 우리가 여기 있는 개수들 2, 3, 5를 아무거나 할 수 있으니까 임의수로 할 수 있으니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살펴봅시다. 이걸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얘들을 그냥 얘는 이쪽에 와도 괜찮죠, 그죠? 얘도 이쪽에 와도 괜찮으니까 다시 쓰면 x 다시는 ax 더하기 by y 다시는 cx 더하기 by로 쓸 수가 있고 자, 이 콜이 두 개씩이나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줄인다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x 프라임, y 프라임은 ax 더하기 by cx 더하기 by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겠죠, 그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수학자들은 게을러서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규칙도 많이 발견하고 또 발명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맞나?
사실은 게으름이 발명의 어머니죠. 그죠? 그러면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개수들만 남겨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은 a, b, c, d로 쓰고 개수들만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을 세로로 썼으니까 얘들도 세로로 써봅시다. 단지 기분의 노테이션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저렇게 정해놓고 나면 우리가 A, B, C, D에 X, Y 이렇게 쓴 거는 약속에 의해서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BY가 되는 약속임을 알겠죠? 여기서 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숫자 4개를 이래 늘어놓은 거하고 숫자를 2개를 세로 늘어놓은 것은 곱은 이런 식으로 된다. 곱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2개가 두 가로가 붙으면 이런 식의 연산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가 다음 무엇인가? 숫자 2개는 평면에 있는 좌표를 나타내죠. 그러면 여기 평면에 있는 좌표 하나가 이런 조작을 통해서 다른 평면의 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차, 이론 1차 연립 방정식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거고, 이론 1차 연립 방정식에서 만들어진 행렬은 평면의 점 하나가 다른 평면의 점 하나로 옮기는 변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환의 규칙을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면이라고 xy가 2개돼서 평면이라고. 평면은 몇 개의 수로 표시를 해요? 2개의 수. 혹은 2개의 수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평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의 도약이 있습니다. 그냥 숫자를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평면에서 평면으로 점을 하나 보내는 대응시키는 규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에서 평면으로 가는 어떤 사상이죠. 변환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준비를 했던 2x 더하기 3y, 3x 더하기 2y 이것은 5, 5로 갔으니까 x, y의 점을 변환을 해서 5,5로 가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5,5로 가는 x, y가 무엇인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행렬에 의해서? 2, 3, 3, 2의 행렬에 의해서. 그죠?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의 의미는 x, y라는 점이 이런 조작을 통해서 5,5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5,5로 가는 x, y 값은 무엇이냐?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있는데 행렬에 의해서 우리가 평면의 점을 옮겨주는데 우연히 5,5로 갔다. 그럼 어떤 점이 5,5로 가는가를 찾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1,1이 5,5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답을 구한 것은 그렇죠. 1,1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대한 생각이 나옵니다.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것은 임의의 점에 대해서 역변환이 있으면
우리가 그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풀기 전에 아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우리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일반적인 원칙이 뭔가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자, 잠시 시작하겠어. 쉬는 시간은 마스크 벗어도 되나? 안 돼요? 안 학교에서는 되죠. 어떻게 돼요? 쉬는 시간에 더 안 되죠. 아, 그런가? 말을 해서? 말하고. 근데 원래 사실은 공부 시간에는 다 같은 방향 보고 있으니까 네. 앞쪽으로. 네, 선생님 정도만 써도 애들은 사실 걷고 있어도 되는데